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의 추가 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비생산적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비난 담화에 대해 실망했다고 했던 국무부가 이번에는 추가 행동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도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외교적 노력을 저해야 하는 북한의 최근 행동들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군사적 수사와 한국과의 공식 연락 채널 단절이 함께 이뤄진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되지 않으며 어떤 추가 도발과 훼손적인 조치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고 존중되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최근 남북 긴장 고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과 한국 등과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정세를 주시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은 한 민족이라며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 DMZ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밝히고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6일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세워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북한 군 총참모부는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다음 도발은 DMZ 인근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 next possible provocation could be a violent provocation, and that could be, along the DMZ, or it could be along the northern limit line, because North Korea has moved troops back all along the DMZ and on the northern limit line, so has the ROK. So right now, were North Korea to conduct a provocation, a violent provocation along the DMZ, ROK forces would be very vulnerable.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만큼 북한이 DMZ 내 GP를 다시 만들어 점령할 수 있다면서 특히 DMZ를 따라 배치된 한국군을 향해 북한이 전술 단위의 소규모 도발이나 서해수역에서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전단이 띄워진 한국 내 지점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행태는 북한의 협박 외교의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North Korea is still trying to conduct blackmail diplomacy by only conducting provocations and raising tension to ge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Blame South Korea for its problems.
또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매우 가시적이고 강력한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전형적인 북한의 미한동맹 균열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BD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에 관한 싱가포르 언론 기고글을 통해 미국은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훈련 등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지칭하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롭고 개방된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중국 공산당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재편해 주변국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일원으로 이 지역이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위협에 맞서 한국 등 영내 모든 동맹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2018년 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600만 달러로 상승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6일 발간된 2020년 세계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대북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북 해외 직접 투자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최근 6년간 가장 높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이어졌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900만 달러, 8,900만 달러 규모로 줄었으며 특히 2017년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1,3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여전히 매우 낮다면서 북한보다 인구가 8분의 1 정도 수준인 몽골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는 북한의 3배라고 비교했습니다.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는 개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5천 건이 넘는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는 16일 개설 5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그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했다면서 설립 이후 탈북민 397명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 7건 등 총 9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관리 8명이 태국 방콕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권 관련 기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실도 공개하고 북한 정부가 2016년 4월 아동인권위원회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제거위원회,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2019년 12월 장애인 인권위원회 등 4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직 설치 권고에 따라 이듬해 6월 23일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